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 나온 주간동화의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주간동화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맞습니다. 대망론이라는 뜻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좀 낯설기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간동화가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과연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조선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11월 8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한 모임을 스케치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직 언론사 사장, 전현직 법조인, 의사들이 모인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화제의 주인공은 단연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주간동화는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45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것, 대통령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받아쓰기 하는 메모 모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06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이 만남을 하나하나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어떤가, 대통령으로 어떤가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날 모인 10여 명은 모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7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권력의 충견, 권력의 개란 말이죠. 권력의 충성스러운 개, 권력의 충견이라는 시각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날은 한결같이,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결같이 윤석열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난세에 윤석열처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어떤가, 이런 대화가 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뭔가 새롭고 참신함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식상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최근 보여준 것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과연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문재인 정권과의 거리를 두면서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줄 건지,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호응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드디어 주간동화, 주간지에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런 전직 언론사 사장, 법조인, 의료인들 사이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새로운 지도자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왜 벌어진 걸까요? 자, 이 기사를 보면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죠. 윤석열과 친구였다고 합니다. 서울법대 동기. 그렇지만 사법고시는 8년인가 먼저 석동현 전 지검장이 됐고 그 뒤에 윤석열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윤석열은 검찰총장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는 건데, 자, 조국 대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이 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검찰 개혁한다 그러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뛰어들면서 지금 모습은
조국보다도 이제는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그만큼 언론 노출도도 빈번하고 이슈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정치인보다는 윤석열 이름이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쇄신도 제대로 못하고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꼴불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윤석열에 환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보수 성향의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수사라는 미명하에 보수 인사들을 정말 잔인하리만큼 수사했을 때입니다. 그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국을 수사하면서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적폐수사를 하면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을 것이라고 석동현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동기고 검찰은 선배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대법원장, 대법관 등 100여 명의 법원 최고 수뇌부들을 조사했다. 법대 위아래 10년 선후배들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윤석열이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법원을 사실상 이끌어온 엘리트 판사들을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멸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겠나. 그래서 윤석열은 정말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변창훈 검사의 자살이었습니다. 자, 변창훈 검사는 한참 대학 후배였지만 윤석열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창훈 검사의 집에 압수수색을 할 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검사라고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비인격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 일가의 자택 압수수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변창훈 검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윤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반전이 되었습니다. 반전이 되어서 완전히 조국을 수사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과 법무부의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지금 이렇게 한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렇게 법무부 정권과 반목을 한 적은 유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몇 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 정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 윤석열의 말입니다.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진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 성향은 오히려 보수다.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좌파가 아니다. 정치적 욕심도 없다. 법치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지킬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얼굴입니다. 적폐수사를 할 때는 보수 쪽에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조국을 수사하니까 이번에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있고 지금 거의 공격 대상 1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권론, 대망론이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윤석열 스타일이 정치를 할까요? 대통령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갈등은 상당히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압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스타일, 주주불사, 술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아래 위로 10년 다 트고 잘 지낸다. 리더십이 강하다. 좀 특이한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고시를 넣게 됐고 집이 좀 잘 삽니다.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 후배한테 베풀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스 기질이 있고 이까지 온 겁니다. 고시를 9년인가 늦게 됐지만 검찰총장까지 온 겁니다. 파격적인 인생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 윤석열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경쟁 관계로 보인다는 것은 몸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자, 시원한 사이다 스타일의 윤석열. 그런데 정치를 할까요? 부정과 긍정이 교차합니다. 자, 일단 지금의 기존 정치인 스타일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은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을 국회에서 다루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배짱을 보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정치할 만하다. 또 반면에 법조계 출신이 정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 보지 않았느냐,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느냐, 안 맞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물론 이건 상당히 힘듭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상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랬습니다. 물론 무소속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결국 당선된 사람은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뀔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지금 중도층에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수 정권에서도 특별한 정치인들을 배치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마지막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이런 확실한 희망을 줬던 후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고 늘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제 당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은 1위지만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지율이 2등이지만 조금 좀 차이 나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만은 틀림없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 특히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간 동화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강력한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 미래를 보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윤석열을 참고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대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